우리는 언제나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그곳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곳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합니다. 평생을 도착하기 위해 달렸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도착해 본 적 없는 당신에게 이제 그 지독한 방랑을 멈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 출근길에 마주친 버스 기사님의 표정이 어땠는지, 점심에 먹은 밥알의 식감이 어땠는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눈동자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늘 바쁘니까요. 우리의 몸은 여기 2026년의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이미 내일 제출해야 할 보고서에, 다음 달 빠져나갈 카드값에, 혹은 10년 뒤에 막막한 노후라는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성실함이라 부르고 야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영혼의 가출이 아닐까요? 몸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헬이라고 부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냥 사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처럼 우리는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립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성공만 하면, 이 집 대출만 갚으면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거라고,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습관이 뼛속까지 든 사람은요, 막상 그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또다시 다른 미래를 찾아 떠나버리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삶은 영원히 리허설일 뿐, 본 공연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을 그 지독한 리허설의 무대에서 끌어내려 진짜 삶이라는 본 공연의 무대 한가운데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자 평화운동가 틱나탄 스님의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에 담겨있는 심연의 인사이트를 가져올 겁니다. 여기서 저자는 삶의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현대인들에게, 평생 무언가를 쫓다 번아웃이 온 사람들에게 조용히 삶의 해독제를 건네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진짜 거부들과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대가들은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지금 여기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오늘의 대저택 서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눈빛 하나로 1,500명을 울린 여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 행위 예술의 대모라 불리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이야기입니다. 2010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전설적인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예술가가 여기 있다. 퍼포먼스의 내용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미술관 한가운데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빈 의자에 관람객이 한 명씩 와서 앉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눈을 가만히 아주 깊게 응시할 뿐이죠. 하루 7시간, 장장 3개월 동안 그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산처럼 앉아 총 1,500명이 넘는 낯선 사람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앞에 앉은 사람들, 그저 1분 남짓 그녀와 눈을 마주쳤을 뿐인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이는 소리 없이 흐느꼈고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남녀노소, 직업, 인종을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눈빛 앞에서 무장해제 되었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100%의 집중력으로 바라봐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만이 존재했죠.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힐끔거리고 머릿속으로는 다음 스케줄을 생각합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영혼은 딴 데가 있죠.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없구나. 그리고 바로 그게 우리를 외롭게 만들죠. 하지만 아브라모비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우주 전체가 사라지고 오직 눈앞에 상대방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현존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지금의 에너지가 상대의 텅 빈 가슴을 채우고 가면 속에 숨겨진 진짜 자아를 건드린 거죠. 틱나탄 스님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의 존재 그 자체다. 내가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마법의 주문입니다. 성공이란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아브라모비치의 눈빛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대한다면 여러분은 상대의 마음을 나아가 그 사람의 영혼까지 훔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테크닉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도의 영역이자 지금 이 순간의 위대함을 아는 자만이 부릴 수 있는 일종의 마법이죠.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알아. 틱나탄 스님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하라.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설거지는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고 쉬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이 지루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니야? 네,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해치우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틱나탄 스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밥을 빨리 먹고 차를 마셔야지 라고 생각하며 밥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밥을 먹는 게 아니다. 미래의 찻잔을 먹고 있는 것이다. 설거지를 끝내고 디저트를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설거지를 한다면 그 사람은 설거지라는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무언가를 들으며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죠. 운전대를 잡은 손의 감각을 잊은 채 빨리 도착해서 좀 쉬고 싶은데 라고 조바심을 내거나 그릇을 닦으면서 지겨워 이거 언제 다 하지 라며 지금 이 순간을 혐오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혐오하는 사람 조금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버리는 시간 취급하죠. 하지만 그 버리는 시간 또한 내 인생의 소중한 일부잖아요. 그 시간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테니스의 황제 노박 조코비치입니다. 그는 테니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멘탈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거든요. 특히 세트스코어가 2대2로 팽팽한 상황, 마지막 타이브레이크의 그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그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집니다. 관중들이 야유를 퍼붓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에 그는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까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과거의 실수, 그러니까 방금 친 공이 네트에 걸릴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미래의 결과, 우승 트로피를 드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지금 내 눈앞에 날아오는 노란 공의 회전, 그리고 내 라켓의 진동, 내 발바닥에 닿는 코트의 감촉만을 느낀다. 그는 코트 위에서 테니스라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전히 100% 말이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들어올 틈을 지금이라는 몰입으로 꽉 채워버린 겁니다. 그것이 그를 무결점의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공을 치는 순간에 이번에 이겨야 이 랭킹을 지킬 수 있는데 그거 지면 사람들이 욕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의 근육은 미세하게 조금 더 긴장했을 것이고 공은 라인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는 보고서만 쓰십시오. 커피를 내릴 때는 커피 향기만 맡으십시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만 받으십시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따뜻한 물의 온도를 느끼고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힘을 갖게 됩니다. 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본질 아닐까요? 빛을 사냥했던 모네. 틱나탄 스님은 말합니다.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땅 위를 걷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채로. 네, 우리는 기적을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찰나의 순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프랑스의 인상파 거장 클로드 모네입니다. 그는 루앙 대성당의 연작으로 유명하죠. 그는 똑같은 대성당 건물을 무려 30점이 넘게 그렸습니다. 구도도 똑같고 대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30개나 그렸을까요? 그에게 루앙 대성당이라는 건물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리고 싶었던 것은 대성당을 비추는 그 순간의 빛이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 정오에 강렬하게 쏟아지는 노란 빛, 해질녘 붉게 타오르는 빛, 비 오는 날의 회색빛. 그는 캔버스 여러 개를 옆에 세워두고요. 빛이 바뀔 때마다 캔버스를 바꿔가며 미친 듯이 붓을 놀렸습니다. 빛은 1분 1초마다 변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사라져가는 저 빛을 잡아야 한다. 사람들은 건물이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했지만 모네는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는 빛이 닿지 않으면 건물은 어둠뿐이라는 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금이라는 그 조명을 받을 때만 비로소 생생하게 살아난다는 것을요. 모네의 그림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요. 그가 캔버스 위에 물감을 칠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들을 발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림 앞에 서면 우리는 1890년의 어느 날 모네가 느꼈던 그 공기, 그 온도, 그 떨림을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어제 본 배우자와 오늘 보는 배우자가 똑같아 보이나요? 매일 출근하는 길이 지겨운 반복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관성이라는 먼지 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틱나탄 스님은 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에게 24시간이라는 새로운 선물이 배달되었다고 생각하라. 이것은 어제의 찌꺼기가 아니다. 완전히 새롭고 다시는 오지 않을 유일한 보석이다. 모네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눈빛, 책상 위에 놓인 물컵에 반사된 햇살,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윤슬, 그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포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생은 지루할 틈이 없는 축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권태는 세상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낡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니까요. 빛을 잃은 소년이 발견한 진짜 세상. 지금까지 이야기가 꽤나 평화로워서 그거 배부른 소리 아니야?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요. 저는 지금 감옥 같은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실은 밤일 확률이 언제나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요, 빛이 완전히 차단된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가장 찬란한 내면의 빛을 발견한 남자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영웅이자 작가 자크 르세랑입니다. 그는 8살 때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암흑으로 변했죠. 어린 소년에게 이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울부짖는 대신 가만히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외부의 빛은 사라졌지만 내면의 빛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눈을 감으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눈을 감으니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시각을 잃은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얻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목소리, 톤, 발걸음 소리, 미세한 숨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보았어요. 이 놀라운 통찰력 덕분에 그는 불과 17살의 나이에 프랑스 레지스탕스 조직 자유의 지원병의 리더가 됩니다.
동료들은 눈이 보이는 첩보원보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의 눈을 더 신뢰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나치에게 체포되어 악명 높은 부엔발트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 매일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공포 속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에 빠진 동료들에게 시를 읊어주고 희망을 이야기했죠.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서전 빛이 있었네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과거의 아름다운 파리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미래의 해방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지금 내 안에서 타오르는 생명의 빛에 집중했다. 나에게 빛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매 순간의 환희였다. 네, 틱나탄 스님이 책 제목을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자크 류세랑에게 집은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자기 자신의 내면이었죠.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이라는 안대에 가려져 지금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 기회, 행복을 놓치고 맙니다. 자크 류세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눈은 떠 있지만 당신은 정말로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그 빛을 느끼고 있습니까? 환경이 어두운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감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눈을 감고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이미 꺼지지 않는 빛이, 안전한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지 마라. 그곳에 없다. 우리는 늘 파랑새를 찾아 헤맵니다. 성공, 행복, 안정, 사랑. 하지만 20세기 최고의 문호 중 한 명이죠. 마르셀 프로스트는 그의 역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은요, 홍차에 적신 마들렌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황홀감에 휩싸이며 어린 시절의 콩불의 마을 전체가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나는 경험을 하거든요. 이른바 무의지적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잃어버린 시간, 즉 행복의 원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혀끝에 닿는 마들렌의 맛, 찻잔 부딪히는 소리, 오후의 햇살 속에 이미 봉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옛날이 좋았지. 혹은 나중엔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옛날에 그 좋았던 순간도 사실은 그 당시의 지금이었습니다. 미래의 좋은 순간도 결국 지금으로 우리에게 올 겁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밖에 없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에서 주인공 시타르타는 평생 깨달음을 찾아 헤매다 결국 강가에서 뱃사공이 되어 강물 소리를 듣는 것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강물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흐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틱나탄 스님은 말합니다. 이미 도착했다. 이미 집에 있다.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것을 만지작거릴 여유가 없었을 뿐이죠. 호흡 한 번, 발걸음 한 번, 미소 한 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파랑새의 깃털 한 조각이지 않을까요? 당신의 마지막 순간이 지금이라면.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께 남은 시간이 단 5분뿐이라면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통장 잔고 확인하실 건가요? 못다한 프로젝트를 걱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의 체온을 느끼며 그의 눈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미국의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는 어느 날 아침 뇌졸중으로 좌뇌의 혈관이 터지는 사고를 겪습니다. 좌뇌는 언어와 논리,
과거와 미래를 관장하는 영역인데요. 좌뇌가 기능을 멈추자 그녀는 언어를 잃었고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뇌만이 남은 그녀에게 찾아온 감각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완전한 평화, 즉 열반이었죠. 나와 세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오직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 속에 지금만이 존재하는 황홀경.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완벽한 삶의 순간을 맛본 겁니다. 그녀가 회복 후 전 세계에 외친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오른쪽 뇌를 켜십시오.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뇌졸중이 오지 않아도 당장 그 평화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틱나탄 스님이 말한 대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꽃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숨을 내쉬며 나는 신선하다 라고 느끼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나는 큰 산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숨을 내쉬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느끼십시오. 단지 그 호흡 하나로 우리는 불안한 미래에서 벗어나 안전한 지금이라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공은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에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닙니다. 매 발자국, 땅을 딛는 그 느낌을 사랑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꽃밭에 와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 아닐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집을 비워두진 않으셨나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코끝에 닿는 그 공기가 현관문의 열쇠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위대저택이었습니다.